제목 실버타운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산책, 식사, 그리고 밤의 고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단 하나의 사랑을 찾아 헤매는 심장의 떨림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아침은 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닌 텅 빈 외로움의 메아리였습니다. 회색빛 건물마다 걸린 커튼이 젖혀지듯 노년의 삶도 그렇게 무채색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영식, 78. 그의 방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젊은 날 아내를 보내고 홀로 선 그는 자식들의 바쁜 뒷모습 속에서 자신이 잊혀진 존재임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벤치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은조렸습니다. 내 삶의 시계는 멈춘 지 오래다. 이 외로움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니겠지. 그와 늘 엇비슷한 시간에 정원에 나오는 김대수, 76. 전직 교사라는 자부심으로 꼿꼿하게 버텼지만 그 단단한 껍데기 아래엔 깊은 허기가 있었습니다. 강한 척하던 낮과는 달리 밤마다 꺼지지 않는 그의 방 불빛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지막 갈망을 대변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늘 단호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당해야 한다. 이 허전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다. 그리고 몇 달 전 이곳에 오수진, 69 여사가 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노인들과 달리 햇살처럼 밝고 친절했습니다. 수십 년의 고독을 겪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씩씩했지만 밤마다 창가에서 오래도록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진 여사의 등장은 두 노인의 가슴에 잠들어 있던 잊었던 설렘을 다시 깨웠습니다. 영식에게는 마지막 사랑의 기회를, 대수에게는 자존심을 건 승부를 걸게 만들었습니다. 화창한 아침, 식당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수진 여사가 자리를 찾을 때 두 노인이 동시에 다가간 것입니다. 이 자리가 햇볕이 잘 들어줬습니다. 박영식이가 성공을 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늘 앉던 곳이 조용합니다. 김대수가 결코 물러서지 않는 굳은 의지로 말했습니다. 사소한 친절이었지만 그 순간부터 작은 감정의 전쟁이 싹텄습니다. 주민들의 귓속말 같은 수군거림이 세 사람의 심장을 동시에 파고들었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삼각관계를 지독하네. 내게도 아직 따뜻한 가슴이 남아있을까? 이 사랑을 놓치면 난 영원히 혼자가 되겠지.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져본 적이 없다.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내줄 순 없다. 두 분 다 너무 소중한데 내 존재가 두 분의 평화를 깨는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사랑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의 사랑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마지막 도박과 같습니다. 두 남자의 자존심과 한 여인의 외로움이 뒤섞인 이 미묘한 긴장은 이제 곧 평화롭던 실버타운을 뒤흔들 폭풍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은 겉보기엔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속은 이미 두 남자의 멈출 수 없는 질투와 도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을 향한 갈망은 조용한 쉼터를 가시 돋친 전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노래동아리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박영식이 가슴을 쥐어짜듯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수진 여사를 향한 숨길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 대신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김대수였습니다. 영식이 자네, 여긴 자네 감정이나 쏟아내는 연애 무대가 아닐세. 자제하게. 도끼가 묻은 말에 박영식은 굳은 얼굴로 맞받았습니다. 내 마음을 숨기는 것보단 낫네. 난 마지막까지 비겁하고 싶지 않아, 김대수.
수진 여사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주민들은 갈라졌습니다. 진심이 아름답다는 쪽과 보기 불편하다는 쪽으로 실버타운은 그렇게 두 동강 났습니다. 며칠 뒤 정원에서 다시 마주친 두 노인. 무거운 흙은 제가 들어드리죠. 수진 여사. 저 사람 힘으로 무리요. 박영식이가 딴지를 걸었습니다. 아닙니다. 영식 씨, 제가 벌써 다 해드렸습니다. 라고 김대수가 말을 하니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말끝이 날카로워지던 순간 김대수가 삽을 내던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네, 대체 뭘 증명하려는 건가? 늙은 나이에 추하게 보여야 속이 시원하겠나? 박영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추하다고? 사랑의 나이가 있나? 우린 아직 살아 숨쉬고 있잖아. 주민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러다 정말 주먹질 나겠네. 평화로웠던 정원은 두 남자의 깨져버린 우정과 지독한 외로움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이는 오수진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두 사람의 질투를 불러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서 두 분의 마지막 평화를 깼을까? 이젠 내가 떠나야 해. 창밖으로 흘러내린 눈물은 달빛에 번져 후회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실버타운 전체의 분위기를 차가운 얼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아리 모임은 멈췄고 산책길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치를 보며 비켜섰습니다. 불만이 쌓여가던 순간 수진 여사는 사람들 앞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제발 멈춰주세요. 두 분 다 제게 너무 소중한데 이제는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녀의 울부짖음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감정의 금은 너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작은 질투로 시작된 갈등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의심만 남겼습니다. 이 난장판은 결국 세 사람 모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예기치 못한 위기를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가장 잔인한 가르침을 준다. 세 노인의 감정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되어 서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갈등의 중심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오수진 여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편지를 남긴 채 실버타운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두 분의 갈등이 제 탓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잠시 이곳을 떠나 있겠습니다. 편지는 두 노인에게 폭탄과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내가 결국 그녀를 도망가게 만들다니. 이건 명백히 영식이 때문이야.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내가 졌어. 각자의 후회와 오해는 서로를 향한 증오를 더 깊은 심연으로 끌고 갔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정원에서 화단을 돌보던 김대수가 갑자기 고통과 함께 쓰러진 것입니다. 구급차가 실버타운의 고요를 찢어발겼고 박영식은 뒤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박영식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도했습니다. 대수야, 제발 아무 일 없길 바란다. 우리가 이렇게 끝나선 안 되잖아. 그러나 병실에서 깨어난 김대수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위선 떠는 건가? 미안하지만 자네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아. 박영식은 주먹을 꽉 쥔 채 산산조각난 마음을 안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진 여사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근처 요양원에 잠시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단지 두 분이 저를 잊고 서로가 아닌 자신을 돌아보길 바랐어요. 이 말은 박영식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었나? 하지만 김대수에게는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결국 나를 버리고 저 사람을 택하려고 근처에 머무는 거겠지. 나는 끝내 패배자였어.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자존심이 뒤엉켜 누구도 풀 수 없는 지독한 매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매듭 속에서 아주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희망일지 또 다른 시련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삶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풀릴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눈물의 고백이 이 어두운 장막을 찢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돌아온 김대수는 정원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는 고집스럽게 흙을 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다시 피어야지. 멀리서 지켜보던 박영식은 저토록 외롭게 버티는 김대수의 뒷모습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며칠 후 박영식이 식판을 들고 김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수야, 우리가 이러다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후회로 보낼 순 없지 않나? 내가 잘못했다. 내 외로움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도끼를 뿜었어. 식당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수는 냉랭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나. 수진 여사만 더 힘들어진 것뿐이야. 첫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너진 자존심은 또 다른 반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수진 여사는 두 남자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두 손을 모은 채 삶의 모든 것을 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저 사실은 췌장암 말기예요. 의사 말로는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대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박영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김대수의 눈빛은 영혼이 빠져나간 듯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전 이곳을 떠날 거예요. 두 분은 저 때문에 싸우지 말고 부디 좋은 친구로 남아주세요. 저는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슬픔을 감추려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깊은 삶의 체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실버타운 전체에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운영위원회에 탄원했습니다. 세 분 모두 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별을 준비하는 수진 여사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위원회는 물러섰습니다. 수진 여사가 남은 시간 이곳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정원에 다시 모인 세 사람. 박영식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수야, 우리 남은 시간만이라도 여사님의 바람대로 살자. 김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눈물을 머금고 그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그래. 영식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가혹했어. 오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야 제 마음이 조금 놓여요. 정말 고맙습니다. 갈등은 끝났지만 그 끝은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수진 여사의 고백은 모두를 바꿔놓았습니다. 시간은 짧았지만 남은 순간을 증오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채우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과연 두 남자는 그녀의 마지막 바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희망과 슬픔이 교차하는 길 위에서 세 사람의 이야기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은 늘 예고 없이 끝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절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췌장암 선고를 받은 지 3주째 오수진 여사는 빠르게 쇠약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정원의 국화를 바라보며 두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두 분 제발 제가 떠나더라도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세상 가장 큰 울림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이제 경쟁이 아닌 헌신을 했습니다. 박영식은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진 여사, 당신 덕분에 내 삶이 다시 빛났습니다. 고맙소. 김대수는 서툰 손길로 죽을 끓여왔습니다. 그의 눈가엔 평생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나 자신만 사랑했어. 마지막에야 당신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어 고맙소. 그 순간 오수진은 고통 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제 곁에 계시니 제 소원은 모두 이룬 셈이에요. 소식은 실버타운 전체에 따뜻한 연대로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돌아가며 그녀의 병실을 찾아 마지막 배웅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위해 피아노를 쳤고 누군가는 그녀의 창문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여사님, 당신은 이곳의 빛이었어요. 저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두 노인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의 마음이라는 것을.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오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남은 자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영식씨, 대수씨, 두 분이 제 삶의 마지막을 빛나게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저는 떠나지만 남은 두 분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지켜주며 살길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 웃으며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하늘에서 두 분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편지는 베개 밑에 놓였고 그녀는 깊은 평화 속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작은 예배당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박영식은 국화를 헌화하며 참회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용서했어. 미안해, 수진 여사, 미안해. 김대수도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부디 평안해라. 내 뜻대로 영식이와 내가 서로를 지켜줄게. 두 노인의 울음은 곧 서로의 어깨를 뜨겁게 붙잡는 화해의 포옹이 되었습니다. 그날 예배당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영원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정원 한쪽에 영원한 희망을 위한 벤치가 놓였습니다. 박영식과 김대수는 이제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아 국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수야, 우리가 끝까지 싸웠다면 아마 평생 후회했을 게다. 그래, 영식아. 이제는 자네가 나의 가족이고 내가 자네의 친구네. 그녀의 마지막 바람대로 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한번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서로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용서이자 노년의 가장 깊은 우정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수진 여사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갈등 속에서 화해를, 증오 속에서 용서를,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 속에서 영원한 희망의 결실을 피워냈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떠난 후에도 여전히 살아 숨쉰다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국화 향기가 바람에 흩날리듯 그녀의 따뜻한 기억은 실버타운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위로로 머물렀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